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 이재혁 장영윤입니다. 외교부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하셔서 새벽부터 준비를 바리바리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게스트분과 컨택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는데요. 누구시죠, 정윤 씨? 네, 바로 파키스탄에서 오신 자이드 후세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히말라야에서 온 환경활동가이자 방송인 자히드 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외교부 서포터 분들이랑 같이 환경 관련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진짜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슈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효과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은 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분위기를 좀 녹이고자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 테이블에 일단 음식이 좀 올려져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윤 씨? 엄청 핫했던 음식이죠. 네. 카이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자이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재영님이 직접 공수를 해오셨다고 와.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카페에 오신 줄 몰랐어요. 제가. 아, 진짜. 네, 갑자기 아까. 네. 다음날 촬영에 있을 자이드님을 위해서 이제 몰래 공수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카이막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백종원 선생님이 터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드셔보셨는데 그때 이거를 전상의 맛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화제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터키에서 유명해졌지만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먹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거기서도 이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바 카페는 파키스탄 테마 카페라서 거기서 이제 이런 약간 색다른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 어제 거기 가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네, 제가 열심히 영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 자이드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비정상회담인데 네. 거기서 너무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네. 자이드님께서 평소 엘리베이터 타실 때 네네. 혼자 안 타시고 누구를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지키고 계신가요? 네, 당연하죠. 이제는 조금 더 그거를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가 한 3층 정도는 이제 걸어가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혼자 타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환경에 관심이 좀 컸었고, 또 대학교에서는 제가 재생에너지, 특히 솔러 에너지 쪽, 태양 에너지 쪽에서 논문을 쓰면서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뭐 히말라야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건물들 너무 높고 엘리베이터 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만의 룰을 만들었어요. 3층까지는 걸어가자. 최대한 기다리고 사람 오면 같이 타고 가고. 진행 전에 조금 더 얼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 파키스탄의 수도는 어딜까요? 저 이거 자신 있습니다. 이슬람아바드 맞으신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셨네요. 역시.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세 군데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선 인도 네. 그리고 당연히 중국, 중국, 오, 네. 제요, 맞습니다. 이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 네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이고요. 네, 아프가니스탄이고 파키스탄이라고 하면 약간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중국이랑 인도가 있으니까 1등이랑 2등이 있으면 3등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파키스탄 인구상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고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 인도,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아라비아 바다까지. 아라비아 바다만 넘어가면 두바이가 있고 카타르 있고
오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경이 다른 나라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파키스탄의 파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파키스탄 사람들 모를 거예요. 네. 네 가지 네 다섯 가지. 가지인가? 5가지. 다섯 가지. 5가지. 네. 산맥? 산맥? 오, 가까웠어요. 가까워. 대륙 대륙 뭐.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산맥이랑 가까우면 정답은 지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지명. 펀잡은 그리고 뭐 카슈미르 이런 지명에 따서 한 글자씩 갖고 아. 아마 아이가 그냥 임의로 넣었나 네, 그런 걸로 알고 바퀴. 네, 맞아요. 우르두어로 이제 영어로 썼을 때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데 우르두어로 저희 파키스탄 언어가 우르두어라고 하거든요. 빼가 펀잡이고 네. C 소리 나오잖아요. 그건 신디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저희 주가 한 4개 있거든요. 그리고 카슈미르랑 저희 북쪽 길깃발티스탄 지역에서 이제 5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게 의미 담아 있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단어의 뜻은 파크라는 단어의 뜻은 pure하다. 약간 좀 네네 약간 pure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뜻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네.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스케일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진짜 만약에 이걸 숫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 하면은 1에서 10까지 해가지고 1이 제일 괜찮다 아직 문제가 없다 10은 심각하다 하면 저는 8 정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심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봐도 네. 우리는 진짜 이거를 가까이 느끼고 있고 몇 년 전까지는 이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진짜 우리 누구나 다 이거 눈으로 보기 시작이 됐고 작년만 봐도 우리 강남역 침수 사태가 있었고 그죠? 엄청 심각한 문제였고 그게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홍수가 일어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15년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제1의 고향 정도 약간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제 아주 중요한 나이를 여기서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런 걱정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제1의 고향인 파키스탄은 2022년에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였어요. 진짜 그 홍수 상황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는 계속 그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게 8 정도 제가 이제 숫자 점수를 준 이유가 작년에 제가 파키스탄 홍수 상황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거는 진짜 큰 문제고 진짜 거대한 문제고 우리가 제대로 빨리 이거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파키스탄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거의 3천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어요. 3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그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게 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직업이 없어지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서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농업하는 그 밭들 다 없어지거나 이런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의 800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생겼어요.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태들을 보면은 진짜 심각하고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이거는 너무 늦을 것 같다라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많이 모르고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이 한 가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기후변화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나마 답변 어, 가능하실까요? 바로 그냥 화석 연료의 소비죠. 그게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단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그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되지만은 메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화석 연료의 소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하루빨리 그 배출을 막아야 된다. 그 배출을 최소하게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배출이 되는 원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석 연료의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화석 연료의 소비를 최소하게 줄이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탄소가 한 번 생기면은 사실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탄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 생겨 있는 이 탄소들을 어떻게 줄일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빨리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없애는 게 가장 두 번째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려면은 이제 다른 에너지의 소스들을 찾아야겠죠. 이제 찾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벌써부터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생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네.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혹시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아직 그렇게 발달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엄청 오래 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신경을 쓰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많이 발달이 됐고 우리 아시아에도 이제 최근까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쪽 기술에 아예 독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 재생 에너지 활용 특히 그 중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랑 그 풍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의 거의 5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방향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를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도 사실 화석 연료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강들이 내려오니까 물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 경우가 많았어요. 수력 발전소가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파키스탄에서.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제 앞으로의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력 발전소, 두 번째는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 하는 게 있는데 태양 에너지로 한 번 엄청 크게 발전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태양 에너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1000메가와트에서 20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적으로 그 당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일단은 가격 문제도 있었고 기술의 발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이 너무 멀리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멀리까지 이 전기를 가져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100메가와트 만들면서
실패를 하고 이제야 사람들이 솔러 홈 시스템 그 자기 집 옥상에 이제 설치하는 거 그거에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하고 있고 파키스탄 정부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거의 33%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죠. 사실 이게 화석 연료를 최대한 빨리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좋은 방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네.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기반한 전력 생산 단가가 네. 화석연료 기반 단가보다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인프라가 아무래도 유럽이나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것을 또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실 제가 2012년부터 이쪽에 이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그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사실 서양 국가에서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게 많이 이쪽에 관심이 컸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developing country로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그때 뭐였냐면은 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그때 거의 17%에서 2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efficiency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또 가격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 효율성도 좀 올라가면서 지금은 30%, 35%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2012년이랑 비교했을 때랑 지금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이 10년 동안에 가격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엄청 더 싸졌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때는 가격이 제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더 싸고 재생에너지가 더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소스가 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네. 되게 재생에너지에 너무 전문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재생에너지 기반한 뭐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네. 또 대기업도 많이 있는데 혹시 네. 주목하신 기술이나 기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그 단소 이제 중립을 위해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태양 에너지 쪽에 이 패널이 크면 클수록 이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크니까 사실 땅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땅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특히나 솔러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는 발전소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면 그 땅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패널 사이즈를 크게 하면 클수록 이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사이즈가 문제되니까 지금 이제 2012년, 13년 때부터 이제 조금 화제가 돼 왔던 기술인데요. Concentrated Photovoltaic이라고 해요. 약간 조금 더 작게 만들어도 이 햇빛이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게 그게 Concentrated Photovoltaic이라고 이런 기술인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대양 에너지 쪽에서 근무를 했고 그쪽에서 논문도 쓰니까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CPV라고 하고 Concentrated Photovoltaic이라고 한 이 기술이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좋은 기술이지만 가격이 아직보다도 일반 우리 대양 에너지 패널보다는 이 기술이 조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효율 문제라든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도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많이 높일 수 있는 약간 기술이어 가지고 이쪽에 계속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